방 안에는 오래된 종이 냄새가 가득합니다. 먼지 쌓인 참고서들이 벽면을 빼곡히 채우고 있네요. 한때는 수만 명의 눈동자가 나를 향해 빛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칠판을 두드리는 분필 소리가 세상의 전부인 줄 알았지요. 72의 나이가 되고 보니 남은 건 삐걱거리는 의자와 낡은 돋보기뿐입니다. 창틈으로 스며드는 바람이 유난히 차갑게 느껴지는 밤이네요. 시계 바늘 소리가 심장 소리보다 크게 들립니다. 오늘도 참 길었네. 혼잣말을 뱉어보지만 돌아오는 건 정막뿐입니다. 식탁 위에는 식어버린 된장찌개가 덩그러니 놓여 있습니다. 수저를 들 힘조차 없는 그런 날이 있지 않습니까? 30년 전 내 이름 석자는 권력이었습니다. 강남의 대형 강의실은 늘 나를 기다리는 아이들로 인산인해였죠. 새벽부터 줄을 서는 학부모들의 간절한 눈빛들. 그 눈빛들을 나는 돈으로 계산하곤 했습니다. 1년에 빌딩 한 채를 살 정도로 돈을 벌었습니다. 세상이 내 발 아래 있는 줄 알았지요. 어깨에는 힘이 들어갔고 목소리는 갈수록 높아졌습니다. 내 수업을 못 들으면 내 인생은 끝이야. 아이들에게 독서를 내뱉으며 그것이 열정이라 착각했습니다. 가난한 학생의 사정 따위는 안중에도 없었죠. 돈이 안 되는 일에는 눈길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그게 성공인 줄 알았습니다. 그게 가장의 책임인 줄로만 믿었습니다. 어느 비 내리는 가을밤이었습니다. 아내의 다급한 전화가 강의실 복도에 울렸지요. 여보, 나 몸이 너무 이상해. 병원에 좀 같이 가줘요. 하지만 나는 수강생 500명을 뒤로할 수 없었습니다. 아니, 그날 벌어들일 수천만 원의 수익을 포기 못했던 겁니다. 엄살 부리지 말고 택시 타고 가요. 나는 아내에게 소리를 지르고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게 아내와 나눈 마지막 대화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강의가 끝나고 달려간 병원 영안실 앞. 어린 아들이 내 멱살을 잡고 울부짖었습니다. 아빠는 사람이 아니야, 괴물이야.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손목에 찬 명품 시계가 그날따라 너무나 무거웠습니다. 아내는 그렇게 차가운 병실에서 홀로 눈을 감았습니다. 성공을 향해 달리느라 정작 소중한 사람을 지키지 못했지요. 아들은 그날 이후 집을 나갔고 소식조차 끊겼습니다. 화려한 아파트에 혼자 남겨진 나는 매일 밤 술로 지샜습니다. 금전은 쌓였지만 가슴속에는 거대한 구멍이 뚫렸습니다. 돈으로 산 가구들은 아무런 온기를 주지 못하더군요. 잘 나갔던 시절의 훈장들을 쓰레기통에 처박았습니다. 아내의 유품인 낡은 손수건 한 장을 쥐고 밤새 울었습니다. 미안해, 여보. 정말 미안해. 이제야 부르는 이름은 허공에 흩어질 뿐입니다. 화려했던 강남의 불빛이 사실은 나를 태우던 불꽃이었음을 왜 그때는 알지 못했을까요? 가진 것을 모두 정리하고 이 낡은 동네로 숨어들었습니다. 참회하는 마음으로 작은 공부방 문을 열었지요. 아무도 오지 않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어제 낡은 유리창 너머로 누군가 나를 훔쳐보더군요. 꾀죄죄한 얼굴에 도끼 서린 눈을 가진 한 소년이었습니다. 아들의 어린 시절과 묘하게 닮은 그 눈빛. 소년의 손에는 내 낡은 지갑이 들려 있었습니다. 나는 경찰을 부르는 대신 밥상을 차리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이 아이와의 만남이 나의 마지막 속죄가 될 수 있을까요?
내일은 이 아이에게 무슨 말을 건네야 할지 벌써부터 가슴이 떨려옵니다. 벽면 가득 붙은 전국 석차표가 나를 증명했습니다. 강의실 안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전쟁터였지요. 나는 그곳의 지휘관이자 돈을 찍어내는 기계였습니다. 분필 가루가 폐 깊숙이 박히는 줄도 모르고 살았습니다. 손가락 마디마디에 밴 굳은 살은 훈장이었습니다. 시간은 돈이다. 1초라도 아껴라. 학생들에게 늘 차갑게 소리쳤습니다. 내 사전에는 나고자라는 단어는 없었습니다. 오로지 앞서가는 법만 가르쳤습니다. 덕분에 통장에는 돈이 쉼없이 늘어갔습니다. 강남의 금싸라기 땅에 내 건물이 올라갔지요. 남들은 성공의 정점이라며 박수를 쳤습니다. 하지만 그 박수 소리가 커질수록 집안의 정막은 깊어만 갔습니다. 아들의 고등학교 졸업식 날이었습니다. 아내는 아침부터 제 손을 잡으며 간절히 부탁했죠. 오늘만큼은 제발 일찍 와서 지훈이랑 밥 먹어요. 하지만 그날은 VIP 회원의 고액 과외가 잡힌 날이었습니다. 나는 아내의 손을 거칠게 뿌리쳤습니다. 그 밥 한 끼가 돈을 벌어다 주나? 다 당신이랑 아들놈 편하게 살라고 이러는 거야. 나는 독서를 내뱉고 강의실로 향했습니다. 집에 돌아오니 현관에 아들의 낡은 운동화가 보였습니다. 아내는 거실 구석에서 소리 없이 울고 있더군요. 아들이 직접 쓴 편지에는 아빠가 보고 싶었다는 말이 적혀 있었습니다. 나는 미안한 마음에 아내에게 명품 가방을 던져주었습니다. 이거면 됐지. 도대체 뭐가 더 불만이야? 돈이면 다 해결될 거라는 오만이 내 눈을 가렸습니다. 몇 년 전 길거리에서 우연히 옛 제자를 만났습니다. 그는 국내 굴지의 기업에서 잘 나가는 임원이 되어 있었죠. 반가운 마음에 손을 내밀었지만 그는 차가웠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성공했습니다. 돈 버는 법을 확실히 배웠거든요. 그는 마침 곁을 지나가던 가난한 노점상 할머니에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재수없게 어디서 장사야. 당장 치워. 할머니의 나물 바구니를 발로 차는 그의 모습. 그 잔인한 눈빛이 예전의 나를 똑같이 닮아 있었습니다.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었습니다. 내가 가르친 것은 수학이 아니라 타인을 짓밟는 법이었을까요? 자네, 인생을 그렇게 살면 안 되네. 내가 떨리는 목소리로 한마디 건넸습니다. 그 제자는 비웃으며 대답하더군요. 선생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1등으로 살고 있을 뿐입니다. 그 말은 비수가 되어 내 심장을 찔렀습니다. 은퇴 후 나는 도심의 화려한 펜트하우스에 갇혔습니다. 최고급 대리석 바닥은 차갑기만 했습니다. 냉장고를 열어도 먹고 싶은 것이 하나도 없더군요. 돈은 넘쳐나는데 내 곁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내는 이미 떠났고 아들은 번호조차 바꿨습니다. 거실벽에 걸린 내 수상 실적들이 조롱처럼 느껴졌습니다. 성공의 대가는 지독한 고독이었습니다. 임자, 나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나. 텅 빈 침대에 누워 아내의 이름을 불러보았습니다. 돌아오는 건 공허한 메아리뿐이었습니다. 나는 매일 밤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수백 명의 아이가 나를 향해 손가락질하는 꿈이었지요. 지옥이 있다면 바로 이곳이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어느 날 새벽 나는 무작정 짐을 쌌습니다. 번쩍이는 시계와 비싼 옷들을 모두 내려놓았습니다.
내가 가장 오만했던 곳을 떠나 가장 낮은 곳으로 가고 싶었습니다. 이 낡은 달동네에 작은 간판을 내걸었습니다. 만수 공부방. 칠판도 책상도 전부 중고시장에서 구해왔습니다. 분필 가루를 다시 마시니 기침이 났지만 마음은 편안했습니다. 이곳에서만큼은 수학 공식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가르치고 싶었습니다. 속지 않은 마음으로 매일 아침 길목을 청소합니다. 과연 누가 이 보잘것없는 노인을 찾아올까요? 그때였습니다. 공부방 창문 너머로 굶주린 눈빛의 소년이 나타난 것은요. 아이의 눈 속에 서린 도끼가 예사롭지 않습니다. 이 아이는 저에게 어떤 숙제를 던져주러 온 걸까요? 낡은 창틀이 밤바람에 덜컹거리던 시간이었습니다. 방 안에는 식어버린 차 냄새만 가득했지요. 갑자기 부엌 쪽에서 쨍그랑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아 조심스레 문을 열었죠. 그곳엔 앳된 얼굴의 소년이 서 있었습니다. 때 묻은 후드티를 눌러쓰고 몸을 떨고 있더군요. 소년의 손에는 제 낡은 지갑이 들려 있었습니다. 날카로운 눈빛 뒤에 숨겨진 지독한 공포. 나는 몽둥이를 드는 대신 불을 켰습니다. 도둑질이라니, 너 대체 누구냐? 아이는 아무 말도 못하고 입술만 깨물었습니다. 그 파르르 떨리는 입술을 보니 화가 나질 않더군요. 소년을 식탁 앞에 앉혔습니다. 금방이라도 도망칠 듯 엉덩이를 끝에 걸치더군요. 냉장고에 있던 식은 밥과 된장찌개를 데웠습니다. 구수한 냄새가 좁은 부엌에 천천히 퍼졌지요. 먹어라. 배고픈 건 죄가 아니다. 아이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수저를 들었습니다. 허겁지겁 밥을 몰아넣는 모습이 꼭 짐승 같았습니다. 목이 메는지 컥컥거리면서도 멈추지 않더군요. 그 마른 팔목이 눈에 들어와 가슴이 아렸습니다. 한때 내 아들도 저렇게 복스럽게 먹었었는데. 천천히 먹어라, 체하겠다. 나는 물 한 컵을 조용히 밀어주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동네 김씨 할머니가 찾아왔습니다. 공부방에 들어온 소년을 보더니 대번에 인상을 찌푸리더군요. 박 선생, 정신 나갔어요? 저런 질 나쁜 애를 왜 들여? 저놈 얼마 전 슈퍼에서 물건 훔치다 걸린 놈이야. 부모도 없고 배운 게 도둑질 뿐인데 정을 줘서 뭐해? 김씨 할머니는 소년이 들으라는 듯 소리를 질렀습니다. 소년의 고개가 바닥으로 한없이 꺾였습니다. 쥐고 있던 연필이 툭 하고 바닥에 떨어지더군요. 나는 가슴속에서 뜨거운 것이 울컥 치밀었습니다. 이 아이도 누군가에겐 귀한 목숨입니다. 배우지 못했을 뿐 근본이 나쁜 아이가 아니에요. 할머니를 내보내고 소년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소년은 그제야 참았던 눈물을 툭툭 쏟아냈습니다. 다시 칠판 앞에 섰습니다. 강남의 화려한 강단이 아닌 삐걱대는 낡은 칠판입니다. 소년의 이름은 지훈이라고 했습니다. 지훈이는 수학 문제집을 보며 한숨을 내쉬었죠. 할아버지, 전 머리가 나빠서 이런 거 못해요. 나는 웃으며 분필을 잡았습니다. 수학은 답을 찾는 게 아니라 과정을 견디는 거란다. 공식 하나를 설명할 때마다 아이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처음으로 무언가에 집중하는 그 맑은 눈동자. 세상으로부터 버려졌다고 믿었던 소년에게
나는 숫자보다 더 중요한 믿음을 적어 내려갔습니다. 분필 가루가 하얗게 내 머리 위로 내려앉았습니다. 내 인생에서 가장 보람찬 수업이 시작된 겁니다. 수업이 끝나고 지훈이가 돌아간 뒤였습니다. 지훈이가 앉았던 자리에 작은 수첩 하나가 떨어져 있더군요. 낡아서 너덜너덜해진 손때 묻은 수첩이었습니다. 첫 장을 넘기던 나는 그만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그곳엔 낯익은 필체로 누군가의 이름이 적혀 있었죠. 박만수, 나의 용서할 수 없는 아버지.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 아이가 내가 그토록 찾아 헤매던 내 아들의 흔적이었을까요? 수첩 속 빛바랜 사진 한 장이 내 손에서 떨렸습니다. 그 사진 속에는 활짝 웃고 있는 젊은 시절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도대체 운명은 나에게 어떤 장난을 치고 있는 걸까요? 우연이라기엔 너무나 가혹한 이 만남의 끝에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낡은 수첩을 쥔 손이 멈추질 않습니다. 사진 속의 청년은 제 아들이 분명했습니다. 그 옆에는 해사하게 웃고 있는 갓난아기. 아이의 눈매가 지훈이를 꼭 닮았더군요. 박지훈, 지훈아. 심장이 터질 듯이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아들은 어디서 어떻게 산 것일까요? 나를 미워하면서도 이 사진을 간직했을까요? 아들이 남긴 유일한 혈육이 내 앞에 있었습니다. 눈앞이 흐려져 글자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지훈이에게 내가 누구인지 말할 수 있을까요?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아 수첩만 꼭 쥐었습니다. 방 안을 메운 시계 소리가 숨을 조여왔습니다. 다음 날 공부방 문이 부서질 듯 열렸습니다. 검은 정장을 입은 사내들이 구두발로 들어왔죠. 박지훈, 이 쥐새끼 어디 숨었어? 그들은 아이들이 공부하던 책상을 발로 찼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연필들이 힘없이 굴러다녔습니다. 나는 온몸으로 지훈이를 가로막고 섰습니다. 여기가 어디라고 행패요? 당장 나가시오. 사내 하나가 내 멱살을 거칠게 휘어잡았습니다. 영감탱이, 죽고 싶어? 내 아들이 진 빚이 얼만데. 그 자식은 죽어서 도망갔지만 애비는 남았잖아. 사내는 내 얼굴에 침을 뱉듯 비아냥거렸습니다. 아들이 빚에 시달리다 세상을 떠났다는 소리. 가슴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고통이 밀려왔습니다. 돈밖에 몰랐던 아비 때문에 내 아들이 죽었습니다. 나는 비틀거리며 서랍 깊숙한 곳을 열었습니다. 누렇게 변색된 통장 수십 권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 빚, 내가 이미 다 갚았소. 사내들은 당황한 듯 통장 내역을 살폈습니다. 지난 20년 동안 매달 이름 없이 보냈던 거액들. 아들의 채권자들에게 한 푼도 빠짐없이 보냈지요. 채무 변제 완료 확인서. 이건 다 뭐야? 사내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피눈물을 삼키며 그들을 노려보았습니다. 아들이 남긴 빚은 단 1원도 남지 않았소. 내가 평생 번 돈은 전부 그곳으로 갔으니까. 내 옷차림은 허름하고 끼니는 걸을지언정 아들의 이름 앞에 부끄러움은 남기고 싶지 않았습니다. 사내들은 허탈한 표정으로 공부방을 빠져나갔습니다. 문틈에서 이 모든 것을 지켜보던 지훈이. 아이의 눈에는 폭포수 같은 눈물이 흘렀습니다. 할아버지가 우리 아빠 빚을 다 갚았다고요? 할아버지가 대체 누구길래? 왜 그랬어요?
나는 지훈이 앞에 무릎을 굽히고 앉았습니다. 지훈이의 야윈 어깨를 떨리는 손으로 잡았지요. 지훈아, 내가 내 하랩이다. 용서하지 마라. 내가 죽일 놈이다. 아이는 처음으로 내 품에 머리를 묻고 울었습니다. 서럽고도 처절한 울음소리가 방을 채웠습니다. 나 역시 아이를 안고 꺼느껴 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느껴보는 혈육의 온기. 이 따뜻함을 위해 나는 그토록 차갑게 살았나 봅니다. 우리는 밤새 서로의 상처를 보듬었습니다. 지훈이는 아빠가 남긴 마지막 편지를 보여주었죠. 할아버지를 원망하지 마라. 그분도 최선을 다하셨단다. 그 한 문장에 내 평생의 응어리가 녹아내렸습니다. 하지만 행복은 그리 오래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갑자기 찾아온 가슴의 통증에 나는 주저앉았습니다. 눈앞이 아득해지며 지훈이의 목소리가 멀어집니다. 할아버지, 정신 차리세요. 할아버지. 지훈아, 할아버지는 이제야 좀 쉬고 싶구나. 나는 과연 지훈이에게 어떤 할아버지로 기억될까요? 내 생의 마지막 페이지는 어떻게 적히게 될까요? 눈을 뜨니 하얀 천장이 보였습니다. 코끝을 찌르는 소독약 냄새가 낯설지 않더군요. 중환자실의 기계 소리가 규칙적으로 울리고 있었습니다. 침대 옆에는 지훈이가 엎드려 자고 있었습니다. 밤새 내 손을 꼭 잡고 있었는지 손등이 따뜻했지요. 지훈아, 하랩이 안 죽었다. 내 목소리에 아이가 소스라치게 놀라 일어났습니다. 부은 눈으로 나를 보며 아이는 아이처럼 울었습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평생 돈을 벌어 쌓았던 성벽보다 지금 이 아이의 체온이 나를 더 단단하게 지탱해 줍니다. 살아있길 잘했다는 생각이 처음으로 들었습니다. 퇴원하던 날 공부방 앞은 북새통이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입구에 꽃바구니를 잔뜩 놓아두었더군요. 심지어 독서를 내뱉던 김씨 할머니도 수줍게 다가왔습니다. 박 선생 미안했소. 내가 사람을 몰라봤네. 할머니는 직접 쓴 호박죽을 내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공부방 책상 위에는 아이들이 쓴 편지가 가득했습니다. 할아버지 빨리 오세요. 수학 가르쳐 주세요. 삐뚤삐뚤한 글씨들이 가슴을 툭툭 건드렸습니다. 나는 낡은 의자에 앉아 한참을 웃고 또 울었습니다. 화려한 강남의 일타 강사 시절에는 몰랐던 기쁨입니다. 비싼 수강료 대신 받은 이 정성이 내 인생의 가장 큰 수입이라는 걸 이제야 깨닫습니다. 계절이 바뀌고 지훈이가 시험지를 들고 뛰어왔습니다. 할아버지, 저 수학 100점 맞았어요. 아이는 세상을 다 가진 듯 환하게 웃었습니다. 나는 아이의 시험지를 소중하게 받아들었습니다. 빨간색 동그라미들이 꼭 꽃송이처럼 보이더군요. 지훈아, 고생했다. 정말 고생했어. 아이는 제 아빠의 사진 앞에 시험지를 내려놓았습니다. 아빠, 나 이제 도둑질 안 해. 할아버지랑 잘 살 거야. 아들의 영정사진 속 미소가 그날따라 더 따뜻해 보였습니다. 나는 아들에게 마음속으로 속삭였습니다. 아들아, 내가 남긴 이 아이가 나를 살렸구나. 우리의 못다한 이야기는 지훈이가 이어갈 거란다. 응어리진 마음이 하얀 연기처럼 사라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우리는 참 치열하게 살았습니다. 자식들 배 골리지 않으려 발에 불이 나게 뛰었지요. 돈이 성공인 줄 알았고 1등이 행복인 줄 알았습니다. 때로는 그 욕심에 소중한 이에게 상처도 주었을 겁니다. 하지만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당신의 그 거친 손마디가 세상을 지탱해 왔습니다. 성공의 정의는 저마다 다를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따뜻한 밥 한 끼 대접할 수 있다면, 누군가의 눈물을 닦아줄 손길이 남아 있다면 그 인생은 이미 충분히 위대하고 아름답습니다. 거울 속 당신의 주름진 얼굴을 사랑해 주세요. 그 주름 속에 우리가 헤쳐온 거친 파도가 담겨 있으니까요. 애쓰셨습니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공부방 문을 닫고 지훈이와 산책을 나섭니다. 서쪽 하늘이 붉게 물드는 달동네의 저녁입니다. 지훈이가 내 팔짱을 꽉 끼고 걷습니다. 할아버지, 내일은 고등어 조림 해 먹어요. 그래, 시장 들러서 싱싱한 놈으로 사잤구나. 남은 생이 얼마일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두렵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곁에 있고 속죄할 기회가 주어졌으니까요. 황혼의 빛이 우리 두 사람의 그림자를 길게 늘어뜨립니다. 인생의 정답은 결국 사람이었습니다. 당신은 지금 누구와 함께 걷고 계신가요? 오늘 밤은 부디 당신의 마음이 평안하길 기도합니다.